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간수 없는 감옥 국민의당이 통째로 헬게이트에 입장하고 있는데요. 의혹 제기로도 모자라서 허위사실 날조까지 해가며 한 개인에게 지옥 같은 시간을 맛보게 했던 정치 사기꾼들. 이제 뿌린 대로 거둘 시간이겠죠? 국민의당을 태운 지옥행 급행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지옥행 열차를 함께 운전할 멤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집에서 쉬고 있다가 국민의당 까는 녹음한다고 그래가지고 급거 상경, 제천에서 상경한 3시간 운전해가지고 올라온 김반장입니다. 1시간 깔려고 3시간 동안 1시간 깔려고 3시간 운전, 왕복 6시간입니다. 왕복 6시간. 국민의당을 정말 사랑하시네요. 국당 까는 에피는 그럴 가치가 있죠. 그럼요. 맨날 국당 까면 나 맨날 개근한다. 아, 정말요? 네. 안 되겠네. 네. 예, 국민의당 덕분에 UBC 서버를 폭파시킬 뻔한 권순욱입니다. 네. 단독기사. 어제 대단했었죠. 네. 큰일 났다. 서버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간당간당합니까? 마치 국당의 네, 운명이네. 그러네요. 딱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요. 네. 국민의당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국민의당을 가장 무엇보다 사랑하는 팟캐스터 윤가피입니다. 밥보다 더 좋아하지. 아, 그럼요. 네. 아, 국민의당이 계속 5년 내내 유지가 돼야 되겠네요. 뉴스만 봐도 배불러요. 국당 없이는 어머, 못 어머. 살아. 이렇게 행복한 녹음 분위기는 처음이네요. 우리 대형 떡밥 때문에.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화기애애? 표정들이 왜 이렇게 좋아? 밥 안 먹어. 나 오늘 하루 종일 굶었는데도 배가 부르다. 아, 어제 뉴스 터진 다음에 다들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으신 것 아, 같은데. 최고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어제 뉴스 긴급 논평 제가 편집하면서 보고 정말 웃겨 배를 담았는데. 네,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문 대통령 당선됐을 때보다 더 좋아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이래? 오늘 노래하는 노래방 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끝나고 갈까, 노래방?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노래방 가서 축가를 불러야 될 분위기인데, 우리 대국민 사기 조작단이 됐죠, 지금 국민의당이. 간단하게, 어제 아마 긴급 논평 다들 들으셨을 텐데, 간단하게 사건을 브리핑 해드리면, 5월 6일, 지난 대선 3일 전이죠.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이름이 깜짝 놀랐어요. 네. 이름이 공명선거 추진단이에요. 역시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자유가 없으면 자유한국당, 국민이 없으면 국민당 이렇게 하더니. 제가 공명 생각했나, 자기들이? 그런가 봐요.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김인권 씨가 증거라면서. 김인원 씨가 녹취록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5월 7일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관련자 3명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국민의당이 맞고소를 했죠. 김태년, 추미애 두 사람을 딱 찍어서 무고죄로 자기네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맞고소를 했고, 선거 당일 날까지 계속해서 논평 내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시끄럽게 굴었던 일이 쭉 고소 때문에 수사가 되다가 어제인 6월 26일 날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돌연 자백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조작했네, 미안하게 됐네 하면서 빙긋이 웃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추가로 혹시 더 드러나는 거 없나요? 오늘 박지원이. 지금 현재 이우미 씨가 어제 긴급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아, 네네. 네, 긴급 체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디 갑자기 도망친 사람을 잡아오는 것으로 이제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네. 원래 이제 검찰에 조사받으러 와라 해가지고 참고인으로 조사가 와요. 들어갈 때 처음에 참고인이었죠. 참고인으로 갔죠. 하다가 조사를 막 하다가 이제 조사하다가 거기서 이제 발각돼서? 지금부터 이제 발각돼서 그게 아니라 범죄 혐의를 이제 다 네. 조사해놓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 사람을 부르고 사실 확인을 딱 한 다음에 미란다 고지를 하죠. 자, 당신은 피의자로서 이제 권리가 있고, 네. 블라블라블라. 묵비권이 있고. 네, 변호사 진술을 선임할 거부할 수 권리 있으며. 있고 네, 네, 그런 거를 딱 고지하고 체포합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딱 체포를. 조사실에서. 조사실에서. 그러면은 완전 호러겠다. 내가 당해본 적이 없어서. 분명히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당하는 사람은 네. 하늘이 무너지지. 갑자기 멘탈이 나갈 수 있죠. 왜냐면은 멀쩡히 그냥 갔다가 체포합니다 해가지고 피의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들어갈 땐 그 참고인. 순간부터 이제 또 48시간 안에 아마 그래서 내일쯤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안경 쓰고 네.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서 뿔탄경으로 딱 갈아 끼고 들어가게 되죠. 안경 뺏기니까. 아, 우리 김기춘 그렇죠. 옹께서 그러셨던 네. 것처럼. 아, 네. 그게 쇠를 자해를 할 수 네, 있어서. 자해를 할 수 있어요. 네. 안경으로?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는 네. 대충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근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에 네. 거의 이야기는 안 해줄 거예요. 물론 이제 언론사에서는 이것저것 취재를 하겠지만 아마 언론사가 크게 뭐 새로 취재할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 구속영장 청구되면은 네. 예, 아마 조금 더 내용이 보강돼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지금 수사 내용 자체는 이유미 씨가 일단은 참고인으로 들어갔다가 피의자가 되었다. 지금 그 내용하고 네. 그다음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출국 금지됐어요. 예, 그 네. 내용이 좀 있었고. 출국 금지가 됐다는 거는 이제 곧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예고편입니다. 아하, 네, 예고편이고 그래서 그 이유미 씨 내일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면 거기에 공범이 누구냐가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그 일단은 이제 드러난 걸로는 그 이준서 씨만 하나 돼 있는데 네. 추가로 누가 더 기재되어서 나올 건지 음. 이게 사실 굉장히 관심 포인트죠. 그렇죠. 줄줄이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서 나오길 좀 바라는데 그거 말고 지금 국민의당 당 쪽에서는 오늘 이상한 얘기들을 또 하던데요. 뭐 네.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물타기 시도하는 느낌을 주는 반론들을 좀 하던데. 근데 박지원 지금 특검하자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파일을 조작됐고 음원 변조 조작됐고 카톡 증거 조작된 네. 거는 인정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준용 씨 취업 특혜가 완전히 소명이 된 것은 아니다. 특검 가자. 이런 싸가지 없는 발언을 지금 내뱉고 있는 거죠. 진짜 적반하장의 끝판왕인 것 같아. 그러니까 류어의 적반하장. 지금 그렇구나. 아니 쉽게 해서 지금 있잖아. 내가 불을 질러놓고 그러니까. 불을 질러놓고 화재 원인 조사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불을 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화재 원인은 조사하자. 저 뭐 건축물에 뭐가 좀 그 재료를 건축 자재를 건축법 어긴 거 아니냐? 아니 뭔걸 안 쓰고 뭐 예.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 지금. 아니 불을 질러 봤는데 왜 이렇게 활활 잘 타? 뭐 어. 이런 식인 거죠. 그런 거야. 그건 너희가 소방법을 어겼기 너 때문이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어. 아니 내가 불을 질러 어. 끊기로서는. 그리고 이제 뭐 소화기 빛이 안 돼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미친 놈이네 미친. 아이고. 지금 국민의당 패턴이 뭐 웃긴 게 뭐냐면은 내일이면 뽀록나. 그래도 오늘은 거짓말을 해. 난 그 이유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3, 4일 뒤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 오늘 밤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자기가 일단 마음은 편하잖아 그렇게 하면. 박지원 지금 패턴도 그렇고 이용주도 마찬가지고 일단 오늘 박주선도 하루 그러고 예. 일단 하루살이네. 그렇죠. 오대수네요 오대수. 오늘만 대충 대충 수습하고 수습하고 자자.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올드보이 그러니까 이게 공당이 아니야 이게. 네. 아니 그 떴다방에 떴다방. 김동철도 또 네. 나와서 거들었던데 연합뉴스 기사도 떴던데요 보니까. 네, 제가 연합뉴스 기사를 하나 보고 완전히 빡친 게 하나 있는데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명명백백한 본인이 스스로 공당에서 인정한 증거인멸 사건, 증거 조작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지지자들이 뭐 떠들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조용히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언론은 그렇지 않아요. 네. 언론은 끝까지 안철수 외길 인생. 안철수 없으면 못 살아. 안철수 못 잃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기사 제가 하나 보다가 완전히 빡쳐가지고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김동철 당대표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굉장히 감정이입을 해서 쓰고 있어요.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대여 공세의 동력이 약화될까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대여 공세의 동력이 무슨 구국의 명분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 지들 그냥 이 새끼들은 진짜 반국가 단체 싹 다 집어넣어야 돼 그냥. 이 국가보안법으로 다 처리해. 아니, 긴급 조치가 내려야 돼. 아니 진짜. 여당이 뭘 잘못한 게 있어야 대여 공세를 그러니까, 하지. 예. 뭐 가만히 지금 있는데. 헌법이 파괴가 되고 있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범죄가 드러났는데 아싸. 저런 무슨 개소리를 기자랍시고 기사를 쓰고 앉았어. 이 새끼들은 진짜 반애국주의자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돼. 전부. 잘한다. 딱 북한 파이팅. 보내면 그렇지. 되는 애들. 그렇지. 얼쑤. 얼쑤. 예. 네. 그러면서 무슨 대여 공세의 동력이 약화될까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가 이제 기자의 판단이에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국민의당은 여야의 추경안 심사 착수를 촉구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캐스팅 보터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게 무슨 그게 무슨 개소리냐면요. 소리예요?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추경안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여야가 붙어서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캐스팅부터 역할을 해가지고 이 추경 심사를 밀어붙이겠다. 이런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도저히 예. 이해할 수 없는 기사네요. 이게 예. 그 국민의당 대표가 한 말이 아니라 연합뉴스 기자가 옮긴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기자가 예. 자기의 그 의견을 거기다가 적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기사는 야마가 없는 기사예요, 사실상. 왜냐면은 멋있어. 뭔 얘기를 하는지 자기도 지금 뭘 쓰는지 저희가 모르겠어요. 보면서도 지금 들으면서도 무슨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기사 모르겠어요. 자체가 횡설수설 술 처먹고 동네 슈퍼마켓 네.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행패 부리는 그런 수준이야. 장수정 해주셨어. 동네 슈퍼.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어떤 적폐 세력의 저항 네, 성격이 맞습니다.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연합뉴스면은 국영통신사거든요. 그렇죠. 예, 국가에서 세금으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예. 근데 이제 뭐 지난 정권 뭐 9년 반 동안 얼마나 그 쓰레기 같은 애들을 많이 꽂아 놓고 그 제대로 된 기자들은 좌천시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MBC나 뭐 KBS랑 비슷한 상태인 거죠. 연합뉴스가 뭐 어떻게 아니 최소한 여당의 편파 보도는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무슨 개쓰레기 같은 거를 갖다가 연합뉴스에서 낸다는 게 너무 웃긴 근데 거예요. 연합뉴스는 완전 잘하네, 진짜. 연합뉴스 같은 회사는 이제 없어도 돼. 아 그렇죠. 없어도 예. 돼. 아니 연합뉴스는 옛날에 그 통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네. 때 정말 그 소식을 뭔가 좀 빨리 알리기 위해서 국가기관 산업처럼 키운 데가 연합뉴스인데 네. 아니 지금은 뭐 전 세계 통신망 쫙쫙 깔려 있고 언론사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 그럼요. 연합뉴스 없어도 돼. 저거 해체합시다 연합뉴스. 세금 바로 세금 해체시킵시다. 아껴야 돼. 네. 세금 아껴야 되고. 아, 다들 오늘 입에 모나를 해체를 달으셨나. 아주 그냥 찰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동철 원내대표 말을 또 옮겨요. 네. 청와대 관련 특검은 야당이 추천했던 것처럼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준다면 국민의당은 특검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특검 명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 국민의당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요당입니다. 요당. 예, 무슨 요당이냐면 타진 요당은 아니고요. 문진 요당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문진영을 둘러싼 해명이 세소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지들이 잘못했다고 어제 사과해놓고서 아직도 의혹을 밝혀야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진짜. 내 입에서 욕 나오게 하고 자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아닌 거라니까. 사과가 아니죠. 아무런 어? 진정성이 없는 그냥 거죠. 어제 그 이은미가 검찰 달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바깥에서 먼저 터져 나오면 그 타격이 더 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물타기를 미리 한 거야. 네네. 어차피 지금 기사도 나오게 생겼지.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냥 앉아서 그냥 당해야 되니까 미리 물타기 하느라고. 그러니까 박주선이 왜 웃었지?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네. 예. 아, 참. 하여튼 이게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모든 그 반정부 언론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 꼬리 자르기로 지금 네. 가려고 하는 엄청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민의당은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안의 전말을 신속히 파악하기로 했다. 여기 신속히 보십시오. 이게 통신사가 할 말입니까? 신속히 파악하기로 했는지 천천히 파악하기로 했는지. 게다가 지들이 무슨 검찰이에요? 지들이 무슨 검찰도 아닌데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안의 전말을 파악을 합니까? 지금 당 차원의 조작 사건이라고 우리 모두 보고 있잖아요. 그걸 무슨 원심 분리기로 분리하듯이 그 쪼갤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그 신속히라는 단어 아주 여기 연합뉴스의 의지가 보이고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읽다 보니까 너무 빡쳐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네. 네, 빡치는 이게 뉴스가- 언론의 지금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가피님 뉴스브리핑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도 예전에 문준용 뭐 한참 떠들 때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아니야 의혹 없어라고 얘기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네들은 지네끼리 자체적으로 조사해도 되는 거고. 문준용은 범죄자들이 뭘 모여가지고 뭘 조사하겠다는 문준용은 그렇게 아니라고 주변에서 세상에 친구들부터 해서 교수들부터 해서 오만 사람들 다 나와갖고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귀 딱 맞고서는 끝까지 그냥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분노가 됩니다. 지난 5월에 우리 대선 직전에 이 조작 발표하면서 그 상황들을 아마 대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많이 짚어드릴 필요는 없겠죠? 네. 예,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나왔던 논평들을 제가 어제 다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되게 그 논평 제목만 몇 개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와서 다시 보니 논평이 5월 5일 날은
문준용 의혹 숨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런 논평 제목이 있었고요. 숨는 자가 범인이다. 자기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6일 날, 이날 이제 터뜨렸던 날이죠. 이날은 문준용에 대한 문재인의 5대 거짓말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네, 국민이 자기네들이 거짓말하는 거 이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문준용은 문재인의 주홍글씨가 되고 싶은가? 뭐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말도 잘해.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야말로 이제 민주당 출신의 주홍글씨가 돼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이후로도 뭐 계속해서 뭐 별 이상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특히 재밌는 거 하나는 그 이전에, 이거 터뜨리기 이전에 4월 28일 날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 정도예요? 사기 혐의로 고발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도 안 했는데 돈만 받아갔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 또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 문준용을 덮기 위해서 정유라 송환이 물 건너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진짜 뻔뻔하다. 네, 근데 이미 뭐 송환됐죠, 정유라 씨는. 하여튼 별 이상한 얘기들을 다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숟가락 얹었던 국민의당 그 의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날조 사실을 유포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렇죠. 누구 대표적으로 누구 있나요? 이용주 의원 생각나고. 이용주, 네. 김경진. 김경진 의원도 엄청났죠. 강현재, 아이고야, 대단했죠. 그건 대변인단은 다 부대 맞아요. 대변인단은 고현우, 뭐, 김유정. 그렇지. 대변인단이 고현우, 김유정, 그리고 변호사 출신 장진영, 그리고 그 강현재도 변호사 출신이고 그렇죠. 부대변인이었지. 부대변인이었죠. 부대변인.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플랜을 이렇게 보는데, 이거 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말씀이지만 당 차원의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배경이 뭐냐, 법조인 그리고 언론인들 중심이 돼서 사건을 날조했는데 아주 전문적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 조작팀 따로 있고 배포팀 따로 있고 또 지시부 따로 있고 다 그런 식으로 조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 받아쓰게 만드는 하여튼 이게 이번에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저기 언론들하고 술을 많이 먹고 다녔다잖아요. 네네. 밥 먹고 술 먹고 하고 다녔다잖아요. 이게 다 이 문준용 사건을 쫙쫙 배포하기 위한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거의 전문 날조단이네요. 근데 이쯤 되면. 그래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검사 출신들이잖아. 그렇죠. 이용주. 아니 검사 네. 출신들이면 이게 뭐 무슨 제보자 뭐 그거면 그 제보의 신빙성을 진짜 따져볼 거 아니야? 그러면 검사 출신들이면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단 말이지. 제 생각은 이런데, 검사 출신이면 그걸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뽀록 안 날까,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가 될까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지. 네네. 그렇죠. 과연 그래서 어느 선까지 알았을까? 핵심은 그거지. 어느 그렇죠. 선까지. 네. 제가 보기엔 당이 좀 약간 구멍가게 슈퍼마켓 정당이기 때문에 예. 그냥 온 식구가 다 매달려서 한 거지. 그러니까 간해수공업이지, 간해수공업. 이 사건 조작을 위해서 너는 쉬고 나는 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국당 마크에서 한 사람들은 그냥 다 달라붙어서 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네. 왠지 있잖아. 우리가 진짜 나중에 특검을 요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정말요? 왜냐면은 지금 해도 괜찮아요. 검찰이 뭐 정권도 바뀌었는데 잘 열심히 수사하겠지. 하겠죠. 네. 하겠는데 한번 보고 한번 보고 잘하겠다. 우리 정말 그 수사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특검 요구를 해야지.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국기 문란 사건. 하여튼간 이거는 그럼 이거는 헌법을 유린한 사건이라니까. 게이트예요, 게이트. 이거는 쿠데타 이거.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사건을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네. 대선 막판에 터트린 사건은 없어요.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얘 과거에 북풍이라고 해가지고 북한한테 총 쏴달라고 요청했던 권영에 요청했던 이런 사건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총 쏴달라고 네. 한 거니까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네. 사실을. 사실을. 근데 이거는 지금 없는 사실을 지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야. 대한민국 네. 역사상 이런 사건은 없었어요. 2012년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만 해도 네. 그거는 어떻게든 그냥 뭔가 한 짓이 있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막 댓글 작업하고 한 거야. 악플을 달고 했던 거죠. 네. 이거하고는 지금 이번 급이 사건하고 다르죠. 비교하면 이 사건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저리 가라야. 그렇죠.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건국이 이건 제일 심각한 사건이 대한민국 페루 사건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이거는 정당 해산을 시켜도 아 근데 정말 아니 진짜야. 이거는 예, 왜냐하면 정당을 해산시켜야 돼. 아니 증거를 뭐 몰래 예를 들면은 원래는 뭐 국비급의 증거인데 그거를 몰래 빼돌려 와서 터뜨렸다 하는 것만 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연극을 해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됐잖아. 빨리 법무부 장관 취임하고 해가지고 국민의당 그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예. 저는 그 헌법재판소에 한번 할 만해. 헌법이나 정당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런 그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런 페루 사건은 그 정당 해산 외에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 법무부 장관 보고 청구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최성식 변호사 알잖아. 그렇죠. 불러가지고 써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제출하자. 그럼 우리 제출 못해? 할 수 있어. 그 두껍만한 정당이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지금 해산으로 갑자기- 죄를 씻어야지.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혹시 국민의당 안에 있는 누군가들 중에는 혹시 그걸 내심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강제로 나는 배신한 게 아니라 강제로 보트 피플이 되어서 탈당 찬스야 지금. 탈당 찬스. 지금이야말로 탈당 찬스야. 탈당 명분이 찬스. 생겼어. 그러니까. 아 진짜 웃기네. 이런 정당에 도저히 몸담고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근데 탈당할 수 있는 저희가 왜 찬스. 갑자기 막 웃었냐면은 저기 우리 스나이퍼님이 그 멘트는 엄청나게 진지한데 얼굴은 웃고 있어. 이거 진짜 동영상으로 찍었어야 돼. 진짜 입에서는 아니 진짜 입으로 온갖 입에서는 뭔가 험한 얘기 다 나. 뭐 하여튼 온갖 살벌한 얘기가 다 나오는데 헌정지수 얼굴이 파괴야? 너무 해맑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희가 녹음하는 저희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진짜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 눈물 나네. 죄송합니다. 눈물 나요. 죄송합니다. 웃다가. 잠시 네, 잠시 못 형 이거- 그렇게 행복해? 저희가 방송하다 아니 무슨 나는 무슨 아들 하나 낳은 줄 알았다 지금. 아들 하나 등남하셨어요? 뭐, 딸 낳으셨어요? 방송하다 웃은 적은 많은데 야. 아니 흐름을 잃어버릴 정도로 나는 아니 나는 권숙 노설위원님 이렇게 행복해하는 네. 모습 그러니까 헌정질서 파괴를 얘기하시면서 정당 해산으로 네. 넘어가면서 15년 만에 처음 봅니다. 네, 이런 우리 진정할 겸 조금만 진정합시다. 그 한 가지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해드리자면 이 누가 이제 그 참여가 됐는지 날조 사실 유포에 가담했던 인물들이 누가 줄줄이 엮여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죄 기본적으로 최소한 어떤 것에 걸려야 하느냐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 항인데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형제 자매에 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했던 자는 뭐 지금 보험 약관이거든. 네 7년 이하의 징역 좀 더 빨리 읽어야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년 이하밖에 안 나와요? 7년 이하의 징역.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건 제가 이 공직선거법을 어제 화가 나서 쫙 봤는데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한 게 지금 7년 이하예요. 네. 아니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근데 허위 사실을 조작한 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던 거예요. 허위 사실을 공표는 할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을 조작한 경우는 없다. 설마 그런 놈이 있을 예, 줄이야. 예, 법에서도 이거는 법에서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유민이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무죄? 그래서 일단 어이가 없습니다. 네, 다 웃으셨나요, 이제? 야, 이번 이 사건을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권 기자님은 헌정질서 파괴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이거 뭐라고 명명해야 되나요? 도대체 이 사건을? 이 사건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하면은 이게 피해자의 이름이 법 이름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사건 이름으로 올라가기 쉬운데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당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풀어서 쓰자면은 국민의당 대선 불법 증거 조작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줄여서 부르면 국민의당 게이트라고 그냥 불러야 됩니다. 네. 가해자 이름이 명확해야 된다. 이거는 국민의당 대통령 슈킹 미수 사건. 대통령 슈킹 미수 사건 맞습니다. 예. 저는 뭐 깔끔하게 국민의당 파멸 사태.
파멸 사태. 이 이후의 역사가 흐른 뒤에 보면 아마 국민의당 파멸 사태로 이제 명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당 게이트가 좀 기신 분은 국당 게이트로 해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국당 게이트. 네, 기자분들 참고해 대선 주시고요. 조작 게이트. 항상 네. 항상 글자 수 모자란다고 막 아무게 씹으시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국당 이렇게 좀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차피 뭐 당 꼬라지도 이렇게 우리가 존경을 담아서 불러줄 이름이 필요가 별로 없는 당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당 게이트, 뭐 국게이트, 뭐 국게이트. 기업 게이트. 국민한테 신뢰죠. 그렇죠, 신뢰죠. 네. 네. 국민이란 듣는 이름도 아깝다. 듣는 국민 기분 나쁩니다. 네. 네. 아유 참. 뻥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뻥풍, 막 우리 뭐 무슨 총풍 뭐 무슨 풍 이렇게 붙이잖아요. 톡풍. 카톡을 조작했기 때문에 톡풍, 카톡을 조작했기 때문에. 녹취록 조작했으니까 녹풍. 녹풍 좋습니다. 녹풍. 네. 정말 답답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 그 국민의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네. 얘기가 지금 어제부터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그 이유미 씨 카톡 아니 메시지 문자 메시지 네네. 보고도 벌써 거기 내용이 적혀 있었고 뭐 당에서 기획한 일을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이게 벌써 이제 뽀록 났잖아요. 네네. 예, 다 벌써 발각돼 버려서 이거 실패죠. 꼬리 네. 자르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국민의당 꼬리 자르기 전략은 근본부터 실패이긴 한데 이 꼬리 자르기 전략을 시도하는 이유는 그 죄질을 좀 더 좋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 다 이지랄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검찰이 뭐 놉니까? 근데 이 정상 참작조차 안 될 거라고 보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타이밍을 놓쳤네. 검찰 수사가 죄어 오고 이제 출두를 눈앞에 입고 나가자 갑자기 먼지 털고 나가는 것처럼 이제 자기네가 깠는데 너무 임박해서 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검찰이 보기에 죄질이 더더욱 나쁘다. 두 번째, 꼬리 자르기를 하려면은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짜야죠. 그러니까 그 꼬리가 되어줄 역할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게 정확한 반대급부를 줘야 딜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네가 다 책임져. 우리는 입 딱 씻을래.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일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에 보면은 이 조작 실무자 즉 이유미 씨를 겁박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초년병이 멋 모르고 저지른 끔찍한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친 거죠. 그럼 이유미가 지금부터 살기 위해서라도 더 세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판단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고요. 이유미 씨가 38살이야. 네. 38살이 어떻게 사회 초년병이야. 그러니까 기분 어? 나쁘잖아. 여성 같은 경우는 한 24, 25 되면 사회 다 초년병이야. 대학 졸업하고 그쵸. 뭐 그러죠. 이 새끼들이 장난쳐? 자, 세 번째는 피해 당사자인 민주당과 청와대를 지금 자극하고 있어요. 증거가 조작됐을 뿐이지 취업 특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에서 혹시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마음으로 슬쩍 봐주고 저기 뭐 인청이나 추경 도움이나 좀 받아볼까? 이렇게 말랑말랑한 마음을 먹으셨던 분도 마음을 아주 굳세게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동정표라도 얻을 수 있는데 그쵸. 지금 반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 지금 6% 있는 거 다음 주에 한 3% 떨어질 텐데 지지율 마이너스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뜻인가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번 작전은 완전히 실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어제 그러니까 그 일이 터지고 꼬리 자르기가 실패했다는 게 터지자마자 바로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생각을 못해? 그리고 나서 바로 박지원이 이제 그 다음 전략으로 네. 물타기, 네. 특검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닌가. 꼬리 저는- 자르기가 실패했다는 걸 딱 느끼고 바로 넘어간 게 아닌가. 제 생각엔 박지원이 내일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일단은 그렇게 잠이 올 것 같다. 오늘은 일단 특검으로 내가 좀 잠을 좀 자고 맞아. 꿈나라 특검. 몰라 더 고민하기도 싫어.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하자 뭐 이런 거죠. 국민의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언론들이 자기들한테 우호적이었잖아. 과보받았죠. 그거를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프레임,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갖다 물타기를 해가지고 문준영 씨를 다시 끌어들여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나가면 언론이 계속 열심히 받아쓰기만 해주면 이 프레임으로 전개될 것이고 그러면 이 사건 대충 물타기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꿈 깨라 꿈 깨. 근데 아, 나는- 이제 안 된다 이제 나는 안 근데 돼. 진짜 재밌는 게 지금 뭐냐면은
얘들이 아직도 대선 기간인 줄 알아. 사실 우리는 문준용 씨가 결백한 걸 잘 알고 있지만 저 새끼들 저런 수위로 떠들고 증거까지 조작하고 그러면은 민심이 움직일 텐데 우리 대선 후보 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대통령 됐어. 이거. 이거 어쩌라고. 그거 계속 해봐. 니네 지지율만 박살나지. 아이고. 머리가 거기 진짜 거기야말로 브레인이 없나 봐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브레인. 박근혜 최순실 태블릿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자신들이 진상조사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면서 그렇죠. 예 JTBC를 특검하자 뭐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좋은 비유를 들었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최순실 그 게이트 국정농단을 수사를 지금 철저하게 해야 될 상황에서 태블릿 PC가 어떻게 저렇게 유출되는지 그거를 맞아요. 같이 특검을 하자. 그때 막 손석희 고소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 그런데 그 적폐 세력이 주로 쓰던 수법을 지금 국민의당이 쓰고 있는데 국민의당 스스로 지금 적폐 세력이 되겠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상황인 거지. 큰일 났습니다. 국민의당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네. 윤 대표님이 너무 사랑하는 당이라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있어줘야 네. 우리 내부 단결도 되고 그러는데 버텨야 되는데 이놈들이 참 아쉽습니다. 네, 너무 초반부터 헛발질을 많이 해서 어떻게 되나 이 상황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사과를 딱 하고 나니까 박주선이 혹시라도 문준용 씨가 고소를 취하할까봐 걱정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지금 없죠. 그 비슷한 걸로 안경환 교수도 좀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비슷한 건데 허위 사실 유포하고 뭐 날조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막 SNS나 이런 데다 돌았던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였어요. 그거 혹시 네.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미 씨가 지금이라도 안 바뀐 늦었으니까 반대 까먹었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꾸며낸 일이라고 빨리 털어놓자. 이렇게 보냈더니 이제 이준서 씨가 대선 끝나면 고소고발 다 취해야 된다. 그리고 밀고 나는 거. 이준서 이 사람 큰 정치인이다. 내가 보기엔 한 6선급이다 이거. 이 사람이 청년이 아니네. 그 안철수가 영입한 인재 1호야. 인재다 인재. 대한민국 선거의 메커니즘을 꿰고 있어. 국당의 표창원이네요. 1호니까. 이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이 있다면 국당에는 야, 1호죠. 대선이 끝나면 고소고발은 모두 취해야 된다. 야, 진짜 한 7순 맞은 한 7선 정치인이 회고록이 쓸 법한 그런 멘트를 청년들이 막 날리지 않습니까? 역시 안철수는 정말 인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인재를 알아봐요. 근데 사회 초년병이래. 그 문준용 씨 인터뷰 다들 보셨죠? 네. 예. 당에서 취하면 자기라도 고소하겠다. 네. 그랬어. 문구로 소리야. 이 사람들이 아니 문준용 씨가 누구 아들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아들이야. 그 호랑이 호자 견부. 예 호랑이한테서 개 호자 호부죠. 강아지가 안 나옵니다. 호랑이 아들은 호랑이고 그런 노건호 씨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눈빛이 다르잖아. 아니 제대로 걸렸어요 이번에 그냥 막 걸려서. 니들 아티스트 곤주 한번 맛 좀 봐라. 맞아 또 아티스트야. 심하죠. 아티스트면은 아티스트는 아빠 말 안 들어. 그럼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겠지.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내 아들이 말을 안 듣네. 그렇지.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네. 네. 이 국민의당이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 국민의당이 아까도 답이 너무 빨리 나왔는데 해체로밖에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정당 해산밖에 없는 것 네. 같아. 근데 저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 그렇죠.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레토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저 당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당 구실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앞으로 좀비 정당이 될 것이다. 산소호흡기를 붙이고 있는데 어디 가서 무슨 말도 못하고 여당이 민주당이 야 표결해 그럼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좀 일어서 기립박수 따다다닥 치고 야당 가서 극딜하고 그 짓이라도 해야지. 가방 못 찐 노릇이라도 해야 이게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아마 그런 좀비 정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면은 다행인데 그렇게 네. 그 고분고분 나올까? 저는 그 걱정도 좀 되거든요. 고분고분 안 나오면은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인 거죠. 그 고분고분 할 때까지 네. 좀비 될 때까지 패야죠. 해야죠. 네. 네. 해도 죽지는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죽진 좀비니까.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초반이라서 지금 사태 파악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지금 국민의당이 사태 파악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것 상황이거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어제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한 지금 오늘까지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보면 국민의당이 이 사태를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네. 상태예요. 그 방법 없어. 그냥 우리는 얘들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때까지 갖다 계속 조질 거야. 제가 뭐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당사를 일단 팔아요. 당사를 팔고 텐트를 세워요. 빅 텐트를 세우세요. 그게 안 먹힐 것 같아도 먹힙니다. 니네 지지자들한테만. 천막 쳐야죠. 천막 쳐야죠. 좋은 거 치면 안 되고. 24인용. 예. 구멍 좀 뚫린 거. 그래도 치고. 국회의원 40명인데 40인용은 쳐야지. 아니 반은 외근 내보내고 반은 내근하고. 그 반성하는 기회도 없는 게 어제 그 사과하면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박주선. 박주선이 왜 웃었을까? 나 왜 그거 웃었을까? 궁금하던데. 네. 박주선 무슨 어제 생각으로 이렇게 도대체? 딱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네. 빙긋이 웃잖아. 왜 웃었을까? 왜 웃었을까? 굉장히 나는 네. 그게 뭔가 의미심장한 웃음으로 보이거든. 네. 반장님 뭐 그 사진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었어? 그거는 이제 박주선이 한 역할은 어떻게 보면 선역이에요. 네.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 총대를 맨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음. 그 먼저 사과를 한 그 캐스팅 자체는 선역을 맡은 아. 거예요, 박주선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 박주선이 주동을 한 것 같진 않아요. 네. 박주선은 여기에 책임이 없는 거야. 책임이 없으니까 자기가 차라리 이런 어떤 뭐 스포트라이트도 좀 받고, 예. 그런데 당의 국당의 이제 대주주가 누굽니까? 첫 번째로는 안철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박지원이 박지원. 있고, 네. 그 세 번째가 이제 이른바 뭐 그 호남 동물계? 얼굴도 다 비슷하게 생겼고, 네. 예, 뭐 맞아, 그런 얼굴도 비슷해. 얼굴도 다 박주선처럼 생겼어. 박주선, 주승용. 예, 뭐 이용주 뭐 다 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세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이제 모든 게 다 파헤쳐지고 그래서 윗선이 다 까발려진다고 해도 박주선과 뭐 자기의 세력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다 뽀록 났을 때 내가 당장 위험하고 내 세력이 위험하게지면 그렇게 쪼갤 수가 없어. 박주선이 개파가 있습니까? 아니 웃음이 나올 수가 없지. 예, 박주선이 그게 개파가 있나요? 미미하지. 아 있긴 있는데 음. 새누리당 수준으로 미미하지. 내려가려나? 그 뭐 아니 저기는 지금 뭐 근데 이제 미미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박지원 얘기를 했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쪽에 좀 타격이 간다 그러면 이때 이제 무혈 입성을 탁 해서 그렇죠. 당을 네. 이제 탁 장악을 슈킹하는 거죠. 슈킹. 근데 보니까 그 존재감 없는 국당 안에서도 가장 진짜 스타성 없는 게 박주선인데 진짜 그 초상집 같은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래도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근데 그 지지율 3%도 안 나오는 당권 잡아서 이게 지금 참. 왜냐면은 내년 지방선거 네.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이게 그렇죠. 또 걸려 있잖아. 아니 공천을 받으면 뭐예요? 공천을 정말. 받으면 거기까지 생각이 안 돼 국당은. 박주선은 당장 오늘 오늘만 살면 되는 당이잖아. 그리고 네. 공천 받으면 다 자기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그 공천권이라는 게 그래서 위력이 있는 거야.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지 저기 이채원세계 사는 그 미물들은 그렇지. 야 그 공천권이 좋구나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잠이 솔솔 잘 오죠. 한 500표 모아놓으면 당선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박주선이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 정식적인 대표는 아니라서 그것도 그 사람들은 뭐 안 하나요? 선거하거나 이런 거. 지금 뭐 한다고 네.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동영도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 정동영이 좀 비주류인가요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에서 지금 비주류지 뭐. 아, 사실상 비주류라서- 개파 없이 거의 혼자지. 독고다이지. 비주류라서 유탄 천정배도 안 그렇고. 맞았다. 그러니까. 천정배, 정동영 이런 네.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당에서 비주류예요. 비주류들은 그러니까 기회가 여기 오네. 이번 사건하고는 거의 사실 약간 거리가 거리를 좀. 두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빙긋이 웃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책임이 없어서. 그 얘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대선 기간 내내 굿모닝 대신 문모닝. 문준용 모닝을 하더니 딱 대선 끝나자마자 갑자기 당권에 큰 욕심도 안 부리고 쓱 빠지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슬슬 이제 정치 은퇴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이번 이 의혹에서 발 빼는 거 아닌가요? 제 추측이지만. 잠깐만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든 생각인데 네. 네. 우리
요거 저 범인 추리는 에피 하나 따로. 네. 이거 저 오늘 다 털면 좀 억울하잖아. 그렇죠. 이거 범인 따로 추리. 할까요? 범인은 누굴까요? 추리 에피소드 청취자 여러분. 따로 하나 편성을 청취자, 해서 예. 누가 범인일까? 예.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누가 주범일까? 어. 요거를 아예 따로 띄어서 예, 한 1시간 10분 정도. 좋습니다. 예, 뭐 편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살짝 풀기는 너무 좀 아까운 것 같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벌써 우리 저 40분 넘게 녹음했어. 아, 어머,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범인이 누구인지는 또 차후에 그러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예. 네 명의 명탐정이 다시 한번 모이자고. 자료 딱 스캔해가지고, 네. 예, 뭐 뭐 조직도 같은 거 있잖아. 검찰 같은데 보면 사건 벌어지면 조직도. 뭐 예, 누가 누구랑 친하고 네. 뭐 그래서 누구의 뭐 사돈의 팔촌이고 뭐. 그거 기사 쓸 때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 특히 검찰 출입하면 아. 기사 쓸 때 음. 자, 누가 한 명 달려와. 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씩 계속 그어봐. 아, 인물관계. 얘랑 친한 애 누구야. 그럼 얘랑 또 연관 있는 애 누구야. 그리고 전체 그림을 쭉쭉 그리다 보면 서로 이제 연결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추리력을 동원해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저 UBC 그 사무실이 있잖아요. 네.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그쪽 벽 한편에 화이트보드랑 화이트보드 있어. 네,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거기 보면 글로만 안 해. 사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앞정으로 붙여놓고 뭐 이렇게 화살표 그려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게 뭐 박지원이 주범일지 뭐 야, 안철수가 우리 주범일지. 청취자들 이거 되게 기대하시죠. 그 영상으로 하자 그거는 그러면. 영상에 필요가 죠. 뭐 영상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김 반장 사건 반장이 브리핑을 하도록. 사건 반장. 뭐 중년 탐정 윤가피 뭐. 그래가지고 각자 뭐 이렇게 좋아하던 탐정 하나 뭐 캐릭터 하나씩 네. 맡아가지고 추리 소설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특별수사본부장 그래 그래 형이 저 셜록 홈즈 해 그럼. 갑자기 추리본부가. 사건 진들. 아 요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 추리 소설 중에 하나가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입니다. 아, 아가사 그렇지. 크리스티. 아가사 크리스티. 네.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 오리엔탈 특급 사건의 범인은 네. 추리 소설에서 네. 정말 희대의 범인입니다. 모든 용의자가 범인이에요. 한 번씩 다 칼로 찌른 사건이죠. 맞아. 맞아, 기억난다. 맞아. 근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왠지 네. 국당의 결과도 어. 네, 한 명만은 아닐 수 있고. 모두가 범인이다. 야, 이거 사건 개요도를 한번 네. 인물 연관도를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려 지휘 라인, 예. 일단 결제 라인이 있을 거냐. 당 대표 밑에 이제 특히 그 문준용 씨 관련 논평을 3월 22일부터 네. 선거일까지 선거 직전일까지 49일 동안 95번. 와, 95개를 냈단 말이야. 하루 그래서 두 개네요. 그 대변인단 부대변인들 엄청 바쁘게 했잖아. 네. 근데 거기 직할 부대가 대표 직할 부대거든. 그럼요. 아, 그 결제 라인이. 대변인 결제 라인은 그치. 바로 대표예요. 그 다음에 아. 또 지금 공명선거 추진단. 근데 그 이름 일단 우리가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다. 부정선거 추진단. 네네. 그렇지, 아. 그렇죠. 네. 해가지고 부정선거 추진단 또 이제 단장이 있고 부단장이 있고 막 선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선거 조작단. 네, 그렇죠. 나 지금 에피소드감 하나 더 생각났는데 야, 우리 오늘- 청취자들 방금 전에 그 추리해가지고 수사 에피소드를 하기로 했잖아. 네. 네. 수사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 에피소드 하나 냅시다. 쫙, 뭐, 주범부터 종범까지 쫙 엮어가지고, 뭐, 피고인, 뭐, 이용주, 뭐, 징역, 350년,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때리고, 350년. 그래가지고, 뭐, 벌써 이거 가지고 에피소드 하나로 탕진하는 거는 정말 국당에 대한 라디오- 예의가 아니야. 라디오 드라마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듣고 16부작 가자, 16부작. 이거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다음 에피소드 되게 흥미진진하게 그러니까요. 기대하실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우리가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네. 뭐, 그럼 그렇게 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뭐 오늘 그만하자 그럼. 간단하게 입 네. 한번 털었으니까. 다들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이 사건이 어쨌든 지금 어제 팍 불거졌는데, 지금 우리 전국이 지금 인사청문회하고 추경안 심사 이런 게 이제 묶여 있잖아요.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심각한 질문이에요. 당장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고지식 하시네. 소 있잖아요, 소. 네. 소의 콧뚜레를 딱 끼잖아요. 네. 그
소의 꼭대를 껴가지고 밧줄로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기 추미애 손에다 싹 쥐어주면 됩니다. 그 소가 바로 국민의당입니다. 이걸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나도 보탤 말 없어. 깔끔하죠? 어. 네. 저는 방금 전에 했던 고지식하시네라는 멘트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민의당도 웃기지만 이 상황도 제가 좀 궁금해서 네. 여쭤봤어요. 그럼 오늘은 그냥 그만할까 봐요. 다들 그냥 지금 웃다가 끝나니라고. 요건 뭐 네. 요번 에피소드는 뭐 후속 에피 기획을 위한 네. 뭐 무슨 아이템 기획 회의 같은 뭐 거. 예, 기획회의 네, 엿들으신 걸로 하시고 여러분들 그 JTBC 4시에 하는 정치부 회의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안의 전말을 파악을 합니까? 지금 당 차원의 조작 사건이라고 우리 모두 보고 있잖아요. 그걸 무슨 원심 분리기로 분리하듯이 그 쪼갤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그 신속히라는 단어 아주 여기 연합뉴스에 의지가 보이고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 읽다 보니까 너무 빡쳐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네. 네. 빡치는 이게 뉴스가- 언론의 지금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지금 제가 그 가피님 뉴스 브리핑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도 예전에 문준용 뭐 한참 떠들 때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얘기 파악해서 아니야 의혹 없어라고 얘기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렇죠. 지네들은 지네끼리 자체적으로 조사해도 되는 거고. 문준용은 범죄자들이 뭘 모여가지고 뭘 조사하겠다고. 문준용은 그렇게 아니라고 주변에서 세상에 친구들부터 해서 교수들부터 해서 오만 사람들 다 나와갖고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귀 딱 막고서는 끝까지 그냥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유 아주 분노가 됩니다. 그 지난 그 5월에 우리 대선 직전에 이 조작 발표하면서 그 상황들을 아마 대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많이 짚어드릴 필요는 없겠죠? 네. 예,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논평들을 제가 어제 다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되게 그 논평 제목만 몇 개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와서 다시 보니 논평이 5월 5일 날은 문준용 의혹 숨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런 논평 제목이 있었고요. 숨는자가 범인이다. 자기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6일 날, 이날 이제 터뜨렸던 날이죠. 이날은 문준용에 대한 문재인의 5대 거짓말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네, 국민이 자기네들이 거짓말하는 거 이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문준용은 문재인의 주홍글씨가 되고 싶은가? 뭐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말도 잘해.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야말로 이제 민주당 출신의 주홍글씨가 돼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이후로도 뭐 계속해서 뭐 별 이상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특히 재밌는 거 하나는 그 이전에 이거 터뜨리기 이전에 4월 28일 날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 정도예요? 사기 혐의로 고발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도 안 했는데 돈만 받아갔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 또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 문준용을 덮기 위해서 정유라 송환이 물 건너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진짜 뻔뻔하다. 네, 근데 이미 뭐 송환됐죠 정유라 씨는. 뭐 하여튼 별 이상한 얘기들을 다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숟가락 얹었던 국민의당 그 의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날조 사실을 유포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렇죠. 누구 대표적으로 누구 있나요? 이용주 의원 생각나고. 이용주, 네. 김경진. 김경진 의원도 엄청 했죠. 강현재 아이고야 대단했죠. 그건 대변인단은 다 부대 그지? 부대 맞아요. 대변인단은 고현우, 뭐, 김유정. 그렇지. 대변인단이 고현호, 김유정, 그리고 변호사 출신 장진영, 그리고 그 강현재도 변호사 출신이고 그렇죠. 부대변인이었지. 부대변인이었죠. 부대변인.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플랜을 이렇게 보는데 이거 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말씀이지만 당 차원의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배경이 뭐냐 법조인 그리고 언론인들 중심이 돼서 사건을 날조했는데 아주 전문적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 조작팀 따로 있고 배포팀 따로 있고 또 지시부 따로 있고 다 그런 식으로 조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 받아쓰게 만드는 하여튼 이게 이번에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저기 언론들하고 술을 많이 먹고 다녔다잖아요. 네네. 밥 먹고 술 먹고 하고 다녔다잖아요. 이게 다 이 문준용 사건을 쫙쫙 배포하기 위한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거의 전문 날조단이네요. 근데 이쯤 되면. 그래서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검사 출신들이잖아. 그렇죠. 이용주. 아니 검사 네. 출신들이면 이게 뭐 무슨 제보자 뭐 그거면 그 제보의 신빙성을 진짜 따져볼 거 아니야? 그러면 검사 출신들이면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단 말이지. 제 생각은 이런데 검사 출신이면 그걸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뽀록 안 날까?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가 될까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였던 그 지들 그냥 이 새끼들은 어. 진짜 반 국가 단체 싹 다 집어넣어야 돼 그냥. 이 국가보안법으로 다 처리해 아니, 긴급 조치가 내려야 돼. 아니 진짜. 여당이 뭘 잘못한 게 있어야 대여 공세를 그러니까, 하지. 예. 뭐 가만히 지금 있는데. 헌법이 파괴가 되고 있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범죄가 드러났는데 아싸. 저런 무슨 개소리를 기자랍시고 기사를 쓰고 앉았어. 이 새끼들은 진짜 반애국주의자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돼. 전부. 잘한다. 딱 북한 파이팅. 보내면 그렇지. 되는 애들. 그렇지. 아. 얼쑤. 얼쑤. 예. 네. 그러면서 무슨 대여 공세의 동력이 약화될까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가 이제 기자의 판단이에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국민의당은 여야의 추경안 심사 착수를 촉구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캐스팅 보터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게 무슨 그게 무슨 개소리냐면요. 소리예요?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추경안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여야가 붙어서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가지고 이 추경 심사를 밀어붙이겠다. 이런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도저히 예. 이해할 수 없는 기사네요. 이게 예. 그 국민의당 대표가 한 말이 아니라 연합뉴스 기자가 옮긴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기자가 예. 자기의 그 의견을 거기다가 적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기사는 야마가 없는 기사예요, 사실상. 왜냐면은 얼쑤. 뭔 얘기를 하는지 자기도 지금 뭘 쓰는지 저희가 모르는 보면서도 거야. 지금 들으면서도 무슨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기사 모르겠어요. 자체가 횡설수설 술 처먹고 동네 슈퍼마켓 네.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행패 부리는 그런 수준이야. 장수정 해주셨어. 동네 슈퍼.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어떤 적폐 세력의 저항 네, 성격이 맞습니다.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연합뉴스면은 국영통신사거든요. 그렇죠. 예, 국가에서 세금으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예. 근데 이제 뭐 지난 정권 뭐 9년 반 동안 얼마나 그 쓰레기 같은 애들을 많이 꽂아놓고 그 제대로 된 기자들은 좌천시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MBC나 뭐 KBS랑 비슷한 상태인 거죠. 연합뉴스가 뭐 어떻게 아니 최소한 여당의 편파 보도는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무슨 개쓰레기 같은 거를 갖다가 연합뉴스에서 낸다는 게 너무 웃긴 근데 거예요. 아, 완전 연합뉴스는 잘하네, 진짜. 연합뉴스 같은 회사는 이제 없어도 돼. 아 그렇죠. 없어도 예. 돼. 아니 연합뉴스는 옛날에 그 통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네. 때 정말 그 소식을 뭔가 좀 빨리 알리기 위해서 국가기관 산업처럼 키운 데가 연합뉴스인데 네. 아니 지금은 뭐 전 세계 통신망 쫙쫙 깔려 있고 언론사 얼마나 많아. 그럼요. 연합뉴스 없어도 돼. 저거 해체합시다. 이제, 연합뉴스. 세금 바로 해체시킵시다. 아껴야 돼. 세금 아껴야 되고. 아, 다들 오늘 입에 모다를 해체를 달으셨나 아주 그냥 찰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동철 원내대표 말을 또 옮겨요. 네. 청와대 관련 특검은 야당이 추천했던 것처럼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 준다면 국민의당은 특검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특검 명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 국민의당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요당입니다. 요당. 예, 무슨 요당이냐면 타진 요당은 아니고요. 문진 요당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문진영을 둘러싼 해명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지들이 잘못했다고 어제 사과해놓고서 아직도 그 의혹을 밝혀야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진짜. 내 입에서 욕 나오게 하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사과가 아닌 거라니까. 사과가 아니죠. 아무런 어? 진정성이 없는 그냥 거죠. 어제 그 이은미가 검찰 달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바깥에서 먼저 터져 나오면 그 타격이 더 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물타기를 미리 한 거야. 네네. 어차피 지금 기사도 나오게 생겼지.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냥 앉아서 그냥 당해야 되니까 미리 물타기 하느라고. 그러니까 박주선이 왜 웃었지?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네네. 예. 아, 참. 하여튼 이게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모든 그 반정부 언론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 꼬리 자르기로 지금 네. 가려고 하는 엄청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민의당은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안의 전말을 신속히 파악하기로 했다. 여기 신속히 보십시오. 이게 통신사가 할 말입니까? 신속히 파악하기로 했는지 천천히 파악하기로 했는지. 게다가 지들이 무슨 검찰이에요? 지들이 무슨 검찰도 아닌데 그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지. 네네. 그렇죠.
과연 그래서 어느 선까지 알았을까? 핵심은 그거지. 어느 그렇죠. 선까지. 네. 제가 보기엔 당이 좀 약간 구멍가게 슈퍼마켓 정당이기 때문에 예. 그냥 온 식구가 다 매달려서 한 거지. 그러니까 간해수공업이지, 간해수공업. 이 사건 조작을 위해서 너는 쉬고 나는 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국당 마크에 한 사람들은 그냥 다 달라붙어서 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네. 왠지 있잖아. 우리가 진짜 나중에 특검을 요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정말요. 왜냐면은 지금 해도 괜찮아요. 검찰이 뭐 정권도 바뀌었는데 잘 열심히 수사하겠지. 하겠죠. 네. 하겠는데 뭐 한번 보고 한번 보고 잘 하겠죠. 우리 정말 그 수사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특검 요구를 해야지.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국기 문란 사건. 하여튼간 이거는 그럼 이거는 헌법을 유린한 사건이라니까. 게이트예요, 게이트. 이거는 쿠데타 이거.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사건을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네. 대선 막판에 터트린 사건은 없어요.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얘 과거에 북풍이라고 해가지고 북한한테 총 쏴달라고 요청했던 권영에 요청했던 이런 사건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총 쏴달라고 네. 한 거니까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네. 사실을. 사실을. 근데 이거는 지금 없는 사실을 지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야. 대한민국 네. 역사상 이런 사건은 없었어요. 2012년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만 해도 네. 그거는 어떻게든 그냥 뭔가 한 짓이 있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막 댓글 작업하고 한 거야. 악플을 달고 했던 거죠. 네. 이거하고는 지금 이번 급이 사건을 다르죠. 비교하면 이 사건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저리 가라야. 그렇죠.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건국이 이건 제일 심각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페루 사건이다. 페루 대한민국 사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이거는 정당 해산을 시켜도 아 근데 정말 아니 진짜야. 이거는 네, 왜냐하면 정당을 해산시켜야 돼. 아니 증거를 뭐 몰래 예를 들면은 원래는 뭐 국비급의 증거인데 그거를 몰래 빼돌려 와서 터뜨렸다 하는 것만 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연극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됐잖아. 빨리 법무부 장관 취임하고 해가지고 국민의당 그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저는 그 헌법재판소에 한번 할 만해. 헌법이나 정당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런 그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런 페루 사건은 그 정당 해산 외에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 법무부 장관 보고 청구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최성식 변호사 알잖아. 그렇죠. 불러가지고 써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제출하자. 그럼 우리 제출 못해? 할 수 있어. 그 눈꽃만한 정당이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지금 해산으로 갑자기 죄를 씻어야지.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혹시 국민의당 안에 있는 누군가들 중에는 혹시 그걸 내심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강제로 나는 배신한 게 아니라 강제로 보트 피플이 되어서 탈당 찬스야 지금. 탈당 찬스. 지금이야말로 탈당 찬스야. 탈당 명분이 찬스. 생겼어. 그러니까. 아 진짜 웃기네. 이런 정당에 도저히 몸담고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근데 탈당할 수 있는 저희가 왜 찬스. 갑자기 막 웃었냐면은 저기 우리 스나이퍼님이 그 멘트는 엄청나게 진지한데 얼굴은 웃고 있어. 이거 진짜 동영상으로 찍었어야 돼. 진짜 입에서는 아니 진짜 입으로 온갖 입에서는 온갖 험한 얘기 다 나. 하여튼 온갖 살벌한 얘기가 다 나오는데 헌정 질서 얼굴이 파괴야? 너무 해맑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희가 녹음하는 저희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진짜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 눈물 나네요. 죄송합니다. 눈물 나요. 죄송합니다. 웃다가. 잠시 네, 잠시 형 그렇게 행복해? 저희가 방송하다 아니 무슨 나는 무슨 아들 하나 낳은 줄 알았다 지금. 아들 하나 등남하셨어요? 뭐, 딸 낳으셨어요? 방송하다 웃은 적은 많은데 야. 아니 흐름을 잃어버릴 정도로 나는 아니. 권숙 논설위원님 이렇게 행복해하는 네. 모습. 그러면 들어갈 땐 그 참 순간부터 보임. 이제 또 48시간 안에 아마 그래서 내일쯤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안경 쓰고 네.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서 뿔탄경으로 딱 갈아 끼고 들어가게 되죠. 안경 뺏기니까. 아, 우리 그 김기춘 그렇죠. 옹께서 그러셨던 네, 것처럼 네. 그게 뭐 쇠를 자해를 할 수 가지고 있어서. 자해를 아. 할 수 있어요. 네. 안경으로? 그래서 아마 그 지금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는 네. 대충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내용 근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에 네. 거의 이야기는 안 해줄 거예요. 물론 이제 언론사에서는 이것저것 취재를 하겠지만 아마 언론사가 크게 뭐 새로 취재할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 구속영장 청구되면은 네. 예, 아마 조금 더 내용이 보강돼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지금 수사 내용 자체는 이유미 씨가 일단은 참고인으로 들어갔다가 피의자가 되었다. 지금 그 내용하고 네. 그다음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출국 금지됐어요. 예, 그 네. 내용이 좀 있었고. 출국 금지가 됐다는 거는 이제 곧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예고편입니다. 아하, 네, 예고편이고 그래서 그 이유미 씨 내일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면 거기에 공범이 누구냐가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드러난 걸로는 그 이준서 씨만 하나 돼 있는데 네. 추가로 누가 더 기재되어서 나올 건지 이게 사실 굉장히 관심 포인트죠. 그렇죠. 줄줄이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서 나오길 좀 바라는데 그거 말고 지금 국민의당 당 쪽에서는 오늘 이상한 얘기들을 또 하던데요. 뭐 네.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물타기 시도하는 느낌을 주는 반론들을 좀 하던데. 근데 박지원 지금 특검하자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파일을 조작됐고 음원 변조 조작됐고 카톡 증거 조작된 네. 거는 인정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준용 씨 취업 특혜가 완전히 소명이 된 것은 아니다. 특검 가자. 이런 싸가지 없는 발언을 지금 내뱉고 있는 거죠. 진짜 적반하장의 끝판왕인 것 같아. 그러니까 류여의 적반하장. 지금 그렇구나. 아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있잖아. 내가 불을 질러놓고 그러니까. 불을 질러놓고 화재 원인 조사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불을 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화재 원인을 조사하자. 저 뭐 건축물에 뭐가 좀 방화 그 재료를 건축 자재를 건축법 어긴 거 아니냐? 아니 뭔걸 안 쓰고 뭐 예.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 지금. 아니 불을 질러 봤는데 왜 이렇게 활활 잘 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거야. 그건 너희가 소방법을 어겼기 너 때문이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어. 아니 내가 불을 질러 끄기로서는. 그리고 이제 뭐 소화기 빛이 안 돼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미친놈이네 미친놈. 아이고. 지금 국민의당 패턴이 뭐 웃긴 게 뭐냐면은 내일이면 뽀록나. 그래도 오늘은 거짓말을 해. 난 그 이유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3, 4일 뒤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 오늘 밤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자기가 일단 마음은 편하잖아 그렇게 하면. 이제 박지원 지금 패턴도 그렇고 이용주도 마찬가지고 일단 오늘 박주선도 하루 그러고 예. 일단 하루살이네. 그렇죠. 오대수네요 오대수. 오늘만 대충 대충 수습하고 수습하고 자자.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올드보이 그러니까 이게 공당이 아니야 이게. 네. 아니, 떴다방에 떴다방. 김동철도 또 네. 나와서 거들었던데 연합뉴스 기사도 떴던데요 보니까. 네, 제가 연합뉴스 기사를 하나 보고 완전히 빡친 게 하나 있는데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명명백백한 본인이 스스로 공당에서 인정한 증거인멸 사건, 증거인멸 사건, 증거 조작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지지자들이 뭐 떠들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조용히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언론은 그렇지 않아요. 네. 언론은 끝까지 안철수 외길 인생. 안철수 없으면 못 살아. 안철수 못 잃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기사 제가 하나 보다가 완전히 빡쳐가지고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김동철 당대표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굉장히 감정이입을 해서 쓰고 있어요.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대여 공세의 동력이 약화될까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대여 공세의 동력이 무슨 구국의 명분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간수 없는 감옥 국민의당이 통째로 헬게이트에 입장하고 있는데요. 의혹 제기로도 모자라서 허위사실 날조까지 해가며 한 개인에게 지옥 같은 시간을 맛보게 했던 정치 사기꾼들. 이제 뿌린 대로 거둘 시간이겠죠? 국민의당을 태운 지옥행 급행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지옥행 열차를 함께 운전할 멤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집에서 쉬고 있다가 국민의당 까는 녹음 한다고 그래가지고 급거 상경 제천에서 상경 3시간 운전해가지고 올라온 김반장입니다. 1시간 깔려고 3시간 동안 1시간 깔려고 3시간 운전 왕복 6시간입니다. 뭐 6시간. 국민의당을 정말 사랑하시네요. 국당 까는 에피는 그럴 가치가 있죠. 그럼요. 맨날 국당 까면 나 맨날 개근한다. 아 정말요? 네. 안 되겠네. 네. 예, 저 국민의당 덕분에 UBC 서버를 폭파
폭파시킬 뻔한 권순욱입니다. 네, 아, 단독 기사. 어제 대단했었죠. 네, 큰일 났다. 서버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간당간당합니까? 마치 국당의 운명이네. 네, 그러네요. 딱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요. 네. 국민의당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국민의당을 가장 무엇보다 사랑하는 팟캐스터 윤가피입니다. 밥보다 더 좋아하지. 아, 그럼요. 네. 아, 국민의당이 계속 5년 내내 유지가 돼야 되겠네요. 뉴스만 봐도 배불러요. 국당 없이는 어머, 못 어머. 살아. 이렇게 행복한 녹음 분위기를 처음이네요. 우리 대형 떡밥 때문에.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화기해? 표정들이 왜 이렇게 좋아? 밥 안 먹어. 나 오늘 하루 종일 굶었는데도 배가 부르다. 아, 어제 뉴스 터진 다음에 다들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으신 것 같은데. 최고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어제 뉴스 그 긴급 논평 제가 그 편집하면서 보고 정말 웃겨 배를 잡았는데. 네, 그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문 대통령 당선됐을 때보다 더 좋아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올라. 난리 났어. 왜 이래? 아, 오늘 노래하는 노래방 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끝나고 갈까 노래방?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노래방 가서 축가를 불러야 될 분위기인데 우리 그 대국민 사기 조작단이 됐죠. 지금 국민의당이 그 간단하게 어제 아마 그 논평 긴급 논평 다들 들으셨을 텐데 간단하게 사건을 브리핑 해드리면 5월 6일 지난 대선 3일 전이죠.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이름이 깜짝 놀랐어요. 네. 이름이 공명선거 추진단이에요. 역시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자유가 없으면 자유한국당, 국민이 없으면 국민당 이렇게 하더니 제가 공명 생각했나 자기들이? 그런가 봐요.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김인권 씨가 증거라면서 김인원 씨가 녹취록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5월 7일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관련자 3명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국민의당이 맞고소를 냈죠. 김태년, 추미애 두 사람을 딱 찍어서 무고죄로 자기네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맞고소를 했고 선거 당일 날까지 계속해서 논평 내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시끄럽게 굴었던 일이 쭉 고소 때문에 수사가 되다가 어제인 6월 26일 날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돌연 자백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조작했네 미안하게 됐네 하면서 빙긋이 웃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뭐 추가로 혹시 뭐 더 드러나는 거 없나요? 오늘 뭐 박지원이 지금 현재 뭐 이유미 씨가 어제 긴급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아, 네네. 네, 긴급 체포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뭐 어디 갑자기 뭐 도망친 사람을 잡아오는 것으로 이제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네. 원래 이제 검찰에 조사받으러 와라 해가지고 참고인으로 조사도 와요. 들어갈 때 처음에 참고인이었죠. 참고인으로 갔죠. 음. 하다가 조사를 막 하다가 이제 조사하다가 거기서 이제 발각돼서? 자 지금부터 이제 발각돼서 그게 아니라 범죄 혐의를 이제 다 네. 조사해놓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아. 상태에서 사람을 부르고 사실 확인을 딱 한 다음에 미란다 고지를 하죠. 자, 당신은 그 뭐 피의자로서 이제 뭐 권리가 있고 네. 블라블라블라. 묵비권이 있고. 묵비권이 있고 네, 변호사를 진술을 선임할 거부할 수 권리 있으며. 있고 네, 뭐 네, 그런 거를 딱 고지하고 체포합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딱 체포를. 조사실에서 조사실에서. 그러면은 완전 호러겠다. 그 당하는 내가 당해본 적이 없어서 분명히 뭐.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당하는 사람은 네. 예, 하늘이 무너지지. 예, 갑자기 막 멘탈이 나갈 수 있죠. 왜냐면은 멀쩡히 그냥 갔다가 체포합니다 해가지고 피의자가 돼버려.